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군형법 쭉 적용한 부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군형법을 적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형법 한번 리뷰를 보실까요?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는 군형법이 천안함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자, 적용 대상자에 있어서 총칙, 군형법 총칙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하고, 그리고 또 예비역, 군 복무 중이나 재학, 재역 중인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소집, 해제, 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즉 퇴직하고 난 뒤에도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는 것이고요. 제14조 일반 이직에서는 적을 위하여 암호 신호를 사용하거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거짓 명령, 거짓 통보, 거짓 보고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25년입니다. 2010년부터 25년이면 2035년까지, 지금 이후로 14년이 남았습니다. 공소시효가 2035년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 제14조 일반 이적, 거짓 명령, 거짓 통보, 거짓 보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 22조 항복인 경우는 부대, 요새, 진영, 함선을 적에게 방임한 경우, 적의 공격으로 한 방에 그랬다고 주장을 하니 방임한 경우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것도 공소시효 25년입니다. 근무태만은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인 경우는 15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소시효 15년짜리입니다. 근무태만인 경우에. 그때 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당시에 기무사나 그런 데서 그러한 공격이 예견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 그런 징후가 있었다, 그것이 예견됐다면 그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경우라면 전투준비 게을리한 사람들은 전부 이에 해당하는 거죠.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인 경우,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제71조 함선의 복몰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천안함이 반파되어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버린 행위 것 하나, 그 결과만으로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소시효 25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는 보면 1 또는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사형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안함의 경우는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 46명의 대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군형법이 이렇게 가혹합니다. 제22조 항복, 그죠? 요건 금방 했고자. 그래서 박선원 연구원,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보가 아니라 그러죠.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있죠. 박선원 당시 브루킹스 연구원이 그 당시에 2010년도 5월 달에 어뢰 피격이 맞다면 우리 군 지휘관들의 책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군 작전의 완벽한 실패라면 군 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프레시안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짚어놨어요.
북의 해군기지에서 운영되던 소형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서해 북한 해군기를 이탈했다가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대한 경계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군 당국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로 치더라도 한국전쟁 휴전 후 최대 숫자의 아군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군 핵심 지휘부는 물론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군 형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군 형법 35조에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소홀히 한 태만한 경우에서는 무기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박선원 초빙 연구원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했는데 북한 잠수함 잠입을 감지하고 어뢰 기습을 인지하고 도주하는 잠수함을 피격시키는 등 이 모든 것에 실패를 했다면 군형법에 의한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잠입 감지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올 수 있는 루트가 동해, 서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거를 이동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뢰 공격 인지,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퇴로를 차단하지도 못했다. 도주 차단까지도 실패를 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군형법 14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22조, 35조, 71조 등 이렇게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형까지도 이를 수 있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무서운데 도대체 군형법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죠? 군 당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감싸서 그렇게 만든 결과입니다. 정말 군대는 어땠습니까? 노크 기순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헤엄 기순도 있었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들어왔잖아요. 북에서. 한 사람 다친 사람 없고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노크해서 귀준한 병사나 헤엄쳐서 온 사람이나 그 루트상에 있는 군 해당 부대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옷 벗고 말이죠. 그게 군대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작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진급을 하고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당에 입당해서, 한나라당 입당해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요. 초선도 모자라 재선까지 하고요. 삼성 장군은 사성 장군 대장으로 진급을 하고요. 완스타는 투스타가 되고요. 징계하려 그러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징계하겠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면 없던 걸로 만들어주고 군 형법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현재 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그거를 적당한 기회에 그 당사자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주지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린비 선우님 사역입니다. 예.